아하, 닫지가 않은 데다가 미도밀을 섞어갖고 이름이 뭐가 됐어요? 닫지밀이 됐습니다. 닫지밀.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여기다가 또 골드자를 붙여갖고 닫지밀 골드가 됐어요. 닫지가 되면 2,000원, 닫지밀 3,000원, 닫지밀 골드가 4,000원 됐어요.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왜? 물 600리터에다 7병 까놓으면 한 3만원 좀 안 되는데 이돈 가지면 한 500장에서 7, 800장 치잖아요. 이게 비싼 게 아니지. 한국집에서 싼 거죠. 근데 이걸 해놓으면 이 물을 타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못자리에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뜬모, 모자르병, 못 썩은 병 이런 거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냥 만삭한 겁니다. 이거 하나 여기 뿌려주는 물에 이거 한번 타주는 걸로 못자리에서 못판 엎을 일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저는 못자리 예전에 노는 포다 쓰고 황토 사다 쓰고 하던 시절에 그때 김제 공동농협에서 순탄 왕겨 상토라고 왕겨 벼 껍질을 앞치 가닥을 살짝 갈아가지고 그걸 상토로 파는 적이 있었어요. 그걸로 샀다. 엄청 가벼워요. 목판 10장을 들어도 맵저로 상토를 썼으니 얼마나 가벼워요. 여자들도 6장씩 저도 한 10장씩 들었더라고요. 이거다 했는데 그때 한번 실패했어요. 상다스 쌓기라니까 한번 열이 나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열나갖고 다 안에서 그런 적 한 번 있고는 목판에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일단 기본이 저는 이걸 써줬기 때문에 요거를 600리터 통에다가 수중 펌프 조그만 거 달아서 펌핑 시키면서 닫지밀 골드 7병만 넣어주면 목판에서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고온장에 빼놓고 얼마나 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종자가 쳐지겠죠? 종자 이렇게 쳐져요. 이제 종자 치는 양 여러분들한테 눈대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는 기계 문제도 있고 아무튼 상태도 있고 여러분은 노화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종자가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여기 뭐가 하얗게 뿌려지죠? 요게 제가 쓰는 건 여기 옆에 슈퍼 모델을 씁니다. 왜 슈퍼 모델을 쓰느냐? 전 직거래를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직거래를 하려면 쌀이 밥맛이 좋아야 되는데 밥맛이 좋은 쌀들은 되게 키가 크고 병에 약해요. 벌레는 눈에 생기면 그때 바로 살충제 잡아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무구병, 도열병, 병들 기타 이런 것들은 도열병 특히 그냥 벼 입에 점 찍었다고 그러죠. 점 찍었어 보이잖아요. 고추 이파리에 탄저병 점 찍었네. 점 찍었네. 내 눈에 보이네 하면 얘네들이 여기 도착한 게 이미 20에서 25일 전이래요. 20에서 25일 전에 도착해서 한 마리가 도착해서 막 숫자 몇천 몇만 마리가 됐을 때 우리 눈에 점 찍었네 하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는 어떻게 보이면 바로 약쳐서 잡을 수가 있는데 병은 내 눈에 보일 때 이미 20일 전에 온 거예요. 그러면 내 눈바닥이 얼마나 딸려 있겠어요.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병은 예방 차원에서 약을 쓰셔야 되는데 이걸 종자 칠 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말까지 무조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판에서 요거 해주고 종자 칠 때 요거 해주면 그냥 7월 말까지는 잊어먹고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나랑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 다 먹고 있거든 지금 약을.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예전에 그 3,000원 4,000원 때 못 심는 날 위에다가 뿌려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때는 그게 3,000원 4,000원이었어요. 4봉 5봉
6통 해봐야 15,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한 12,000원에서 15,000원 한 봉다리에 가격이 4배거든요. 쓰는 양이. 근데 모든 작물이 비료나 약을 흡수하는 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야 되고 이게 뿌리에 닿아서 뿌리에서 빨아 올려야 비료 효과도 있고 약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기상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뭐 고온을 받았거나 저온을 받았거나 이파리가 시들시 날 때 응급 처방으로 사람 링겔 맞듯이 그때 연면살포를 해주는 게 그 원리인데 기본적으로 약을 들어가면 자 그렇게 해보세요. 못 심는 날 얘를 곱하면다 뿌려주고 뭘 심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이렇게 뿌려주면 100판에 한 봉다리에 몇 판? 20판 종자치라거든요. 20g씩. 아니 50g씩 20판. 그러니까 1kg에. 그럼 100판이면 5봉인데 저는 이것도 6봉을 씁니다. 좀 짭짤하죠. 6봉이 다 들어가요. 양이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돌돌 돌아가면서 뿌려주니까 상대 들어가니까 다 들어갑니다. 얘들이 충분히 뿌리에서 6kg 동안 빨아먹고 다 물고 있어요. 모 위에까지. 그 상태에서 뭐가 심어지는데 흙 속에도 약성분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못 심으면서 밥 뿌리는 방에 양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빨아 올리니까 아주 걱정할 일 없어요. 치는 날까지 그냥 우리가 살충제 다 들어있으니까 벌레가 먹으면 물어 뜯으면 죽는데 균이 들어오면 지들이 알아 죽는데 왜 다 약에 물고 있습니까? 근데 못 심는 아침에 이걸 뿌리면 그나마 비싼 약을 양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다 퍼트려지는 상태에 얘를 그대로 물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 아까 뭐라 그랬죠? 비료나 약은 기본적으로 뿌리에 닿아서 빨아 올렸을 때 약효가 나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못 심은 날부터 약가 물에 녹아야 돼. 물에 녹아서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서 뿌리 있는 방으로 가야 돼. 가서 빨아 올렸을 때 약효과가 나는 것인데 어떤 게 더 힘이 덜 들고 약효과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종자 칠 때 이걸 놓치셔야죠. 생각하고 바꿀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나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나는 내가 급하고 일이 바쁘고 내가 편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는 무심한 날 아침에 이렇게 뿌려주는 게 편해. 살포기로 확 쭉 뿌리고 심으면 내가 편하니까 하는데 실제로 나랑 입장에서 보면 별로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줍니다. 주고 나서 여기 이제 종자를 쳐요. 이제 제가 쓰는 파종기는 좀 다릅니다. 야자스 거라고 일본의 모델인데 국내에서 그 청주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해요. 원래 이제 저 오리지널은 일본에서 하다가 하는데 한 4, 5년 전까지는 저희 집 친구들끼리 했어요. 이제 그때 힘도 좀 있고 아들 녀석 친구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한 3, 4년 전부터는 여기에서 받아서 쌓는 사람 두 사람을 인력에서 부탁을 해서 살았어요. 주문을 할 때 사장님한테 제가 그래요. 크고 힘도 세고 또박또박하는 젊은 친구로 좀 보내주세요. 요새 한국 사람 없잖아요. 뭐 어디 가느냐? 저 러시아 동방의 그 끝에 나라 이름 탄자 같은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대 그쪽에서 와요. 러시아 두 사람을 보내줘요. 여기 이제 물어보죠. 얼마 드리면 돼요? 아침 7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13만 원, 아니 14만 원. 아침 6시 반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을 태워다가 세팅을 해놓고 팔레트를 2장을 깔아놓고 목판을 한 50장 빈 목판을 여기는 갖다 놓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 두 사람한테 제 얘기해요. 지금부터 종자를 이렇게 치면서 당신들은 이 일을 할 건데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면 이따 갈 때 3만 원씩을 더 줄게. 우리 친구들이 반짝반짝해져요. 젊은 친구들이고 다 용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올 때는 다 뽑혀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연습을 시켜야 한 20분 동안.
했냐? 이 잘 안 보이는데 참 못 봤는데 모판 쌓는 것을 팔레트 한 장에 팔레트 크기는 상관없어요. 다 올라가니까 대부분 작은 팔레트 올라가요. 이쪽 세로로 2장, 가로로 2장, 세로로 2장, 각 기로 돌아가면서 8장을 돌아가면서 쌓아요. 돌아가면서 싸고 이걸 5장. 한 번에 올라가는 숫자가 5장씩 올라갑니다. 여기. 차곡차곡. 5장, 이 친구가 5장 싸주면 이 친구 갖다 싸요. 그거 힘들면 이제 바꿔, 지들끼리. 바꾸는데, 5장씩 8판에 5칸이면 40장. 요걸 3다리. 하나, 둘, 3다리 싸면 110장. 이게 한 필지예요. 바로 싸요. 전 신동진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러고 나서 비닐 랩핑을 해놨어요. 자, 처음에 제 얘기를 마저 안 들으신 분들은 걱정 못해요. 6월 20일 날, 그 뜨거운 날에 비닐로 랩핑을 해놓으면 안에 다 고온 안 나와요? 아, 고온 나오죠. 근데 고온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이 친구들 3만원씩을 더 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연습을 지켜야 한 20분 들 때까지, 제 눈에 들어서 들 때까지. 이 목판 5장씩 이 친구 5장을 똑바로 싸주고 5장을 옮기면서 이 친구가 쌀 때 이 목판 사이사이에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비워놓고 싸주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쌓다가 이걸 쌓잖아요. 쌓다가 지가 잊어먹거나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걸 붙여놔요. 딱 붙어있어요. 근데 붙어있으면 그 붙어있는 목판은 무조건 고온이 나와요. 무조건 고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판이 아니라 목판이 5판씩 쌓아놓은 놈이 한쪽 면이 붙어있으면 그 자리에는 고온이 나옵니다. 6월 20일 날 싸서 비닐 랩핑을 해놨는데 그래서 만약에 쌓는 중에 이게 여기 이 사람의 처입니다. 저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게차로 날려보고 다 때리는데 전체를 보면서 보는데 붙었다. 그러면 쫙 스톱시켜요 기계를. 기계가 파는 게 딱 앞으로 끄면 끄잖아요. 못 판다는 사람이 스톱. 물 다 선도 다 끄고 이놈을 셋 팔레트를 하나 갖다 놓고 2단을 쌓았든 3단을 쌓았든 하여튼 목판이 한 자리가 붙어있는 게 제 눈에 띄면 딱 세우고 다시 쌓게요. 다시 쌓아.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들어가도록 면면에 닿지 않도록 5장 높이 한 번만 시키면 그대로는 잘해요. 참 잘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옆구리는 비닐로 랩핑을 한 3번 정도 둘러놨기 때문에 바람이 나갈 틈이 없어요. 팔레트 위에 올려놨는데 팔레트는 밑에서 여기가 열이 생기면 대기의 온도보다 낮은 공기가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빠지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난방 시설할 때, 냉난방 시설할 때 맨 처음에 건물을 세워놓고 뼈대는 뭐예요? 닭투공 사잖아요. 바람 통하면. 이제 불이 나면 그 자리에 딱 불이 지나가 버리는데 이걸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 공사를 해놓으면 안에서 열이 생기면 밑에서 이어기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의 바람이 올라가면서 위로 다 빠집니다. 다 빠져서 고온이 날 일이 없어요. 고온이 안 나는 거예요. 한 20년 했는데 안 나요. 20년 넘겠어. 20한 4, 5년 됐는데 처음에 한번 아까 왕겨 그 왕겨 상토로 실편 이후로는 요런 이 방법을 쓰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나요? 어쨌거나 이렇게 쌓고 작업이 끝나면 이 친구들 한 3만원씩 더 줘서 돼요. 처음에 약속합니다. 그러면 고온 날을 확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랩핑을 3번을 불러놓으니까 저는 이제 바쁘죠. 보리비야지, 농가라야지, 노타리 쳐야지 이것저것 하려면 동서남북 끌어다니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쌓으면 이게 이제 육묘장인데
육묘장에 차광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에다 뭐 덮어줄 일은 없어요. 기무판만 하나씩 올려서 빛이 안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이제 쫙 이게 120장 한 발에 드시기 한 따위가 계속 돌아서 있죠. 육묘장 이렇게 뺀 거야.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연락을 해줘요. 모판이 들리기 시작했어. 무슨 얘기냐? 맨 위에 모판이 이제 밑에서부터 들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벌어져서 지들끼리 이제 맞닿아요. 맨 위에 빈 모판이 가벼우니까 맞닿으면서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모판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 계속 밑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랩핑을 3번을 불어놓으니까 넘어가진 않아. 알았어. 마지막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최고 통첩을 합니다. 저한테 더 한 달만 더 놔두면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알았어. 그때는 제가 가봐요. 그 전까지 저희 집사람이 오며 가면 힘든 것도 아니야. 이거 보고 말만 해주면 되니까. 한 달만 더 있으면 넘어가게 생겼어. 그럼 이제 날짜를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 비 와서 흐린 날도 있으면 온도가 안 올라가고 날 쨍쨍 온도가 올라오니까 시간은 그때 기후 상황에 달라지죠. 알았어. 넘어가게 됐어. 그러면 가보면 랩핑도 이렇게 약간 벌어져가지고 진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때 바닥이 까진다. 이때가 한 4월 걸려요. 싸놓고 나서 6월 18일날 중자를 쳤는데 6월 20날 오후 아니면 6월 21일날 오후에 깔게 됩니다. 날짜가. 여러분들 하시는 거 비교를 해보세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이 사람들 일단 3만원씩 더 주고 이 손가락 작업한 거, 그 다음 랩핑 둘러놓은 거. 그래서 그때 모판을 들어서 깔으려고 했을 때 상태가 이 정도 커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럼 모판 엎을 일이 없어요. 여기 이 바지 위를 골드 쓰고 이거 쓰고 이렇게 쌓아놓고 비닐 랩핑 해놓고 이 상태가 된 상태에 모판을 깔으면 모판 엎을 일이 없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 작업을 품앗이로는 솔직히 못하잖아요. 내가 남의 일을 도와주고 남의 대학을 할 때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이 작업을 손가락 들어가는 작업 다 모판이 붙어있고, 모판이 붙어있으면 안에 쌓는가 밖에 쌓는가 거기는 무조건 고온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목 길이가 절반 크기라는 여기서 이제 한 3분의 1은 여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전화 끊고 가서 뭐가 얼마나 컸나 하고 가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컸는데 이쪽 구탱이를 들었더니 그냥 내가 잡은 놈만 쑥 올라오더라고. 다 찢어져. 하하 큰일 났다. 원래 식량과학원에서는 육묘장에도 키우지 말고 노지에다 키우래요. 그래서 제가 안 쓰는 비닐하우스, 비닐 없는 뼈다구만 있는 놈에다가 차광망, 왜냐면 제가 육묘장에 80평인데 한 200장 들어가거든요. 이게 한 2,000장, 가로살 주자 체중용 2,000장을 키우면 여기는 안 되길래 한 칸을 위에다가 차광망 75%짜리만 치고 밑에다가 제주 매트를 깔고 여기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육묘장도는 여기 노지 육묘는 여기 이렇게 깔고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냥 다 찢어져요. 이때가 6월 25일. 큰일 났네. 6월 29일날 오후에 이제 청장님 와서 뭐를 심는다는데. 제가 이걸 미리 확인을 하고 알고 있었으면 6월 29일날 약속을 안 잡았을 거예요. 그냥 7월 1일 아니면 못 심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클 줄을. 그럼 뿌리가 안 좋을 줄을. 이날부터 원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물을 주는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여기 육묘장은 스위치만 올리면 물 주잖아요. 스프링클러로. 그 두 사람한테 오늘부터 물을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마르기 전에 절대 물 주지 마. 왜? 이 야는 조금 승질이
뭐 특성이 달라서 지금 29일 날 물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 보여줬지.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내가 물 주하고 있어요. 절대 물 주지 마. 내가 말할 테니까. 그리고 25, 26, 27, 28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렇게 관리한 것도 아니지. 그냥 물 전혀 안 줬으니까. 여기 있는 요런 놈으로 요런 놈으로 물을 안 줬어요. 그럼 28일 날 저녁 때 가서 보니까 끝들이 중간에 있는 놈은 안 마르니까 맨 가상에 있는 놈들이 마르죠. 맨 가상에 있는 놈들이 살배 꼬였더라고요. 끝털이는 좀 탔어요. 저희 집사람들 맨날 쳐다보고 걱정만 하지. 이거 어떻게 들어보고 아직도 안 잡혀. 뿌리가 매트 형성이 안 된다. 자, 될 일은 듣고 안 될 일은 안 될 판이니까 걱정하지 마. 어차피 우리는 그놈은 못 심어도 7월 1일 날 심는다고 약속한 계약서는 7월 1일 날 심다 했으니까 총장님이야 뭐 자기가 심으니까 그것은 그 일이고 일생에도 못 심는다고 못죠. 못 심는 건 못 심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 자꾸 했는데 28일 날 저녁 때 가서 들어보니까 한 10장을 들어보니까 한 7장은 이렇게 들으면 이야기는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한 30장을 찢어지고 29일 날 아침에 이제 여기는 스프링으로 돌렸는데 여기 이제 경운기를 압축기로 해가지고 끝을 다 조르다라고 넣어줬거든요. 이 가운데 저 모파를 갈 때 항상 가운데 이렇게 비워놔요. 다닐 때 무슨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가운데 들어갈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항상 비워놓습니다. 이게 모판 깔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넘어가기 생겼어. 그러면 저는 그래 줄만 좀 띄워줘. 그러면 우리 집사람 이쪽 끝이 저쪽 끝이 위에 들어가게 파이프 구멍에다 막대기 꽂아갖고 줄을 딱 띄워놔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모판을 이쪽으로 깔죠. 줄을 맞춰갖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29일 날 한 4시쯤 가서 물을 경기로 이 하우스가 지방 여기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옆에 이렇게 같이 경기로 한 가운데에서 끝자리만 물을 줬어요. 끝에만 가상자리 냄새만 보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나오면서 실실실 그냥 쭉 나왔어요. 29일 날 새벽에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29일 날 오후에 120판씩 주필지를 240판을 내주고 심으라 그랬더니 6장이 찢어졌다고 바꾸러 왔더라고요. 올리다가 안 되고 6장 찢어져서 바꾸고 나중에 뭐 다 심을 때 되니까 야마는 85주 심잖아요. 야마로 구구다로 양쪽에 같이 심었는데 야마 85주 심는데 뭐를 심으면 못 심는 분 아시지만 뭐가 계속 내려가면 맨 밑판에 이만큼 남으면 이제 눌러줘야 내려가서 심잖아요. 네 판만 빌려달래요. 뭐 하려고 했더니 이 네 판을 이만큼 남아서 눌러서 심으면 요놈까지 다 떨어지고 이놈 못 판은 남을 것 같으니 네 판만 빌려줬더니 딱 끊어서 심고 네 판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120판 가지고 이렇게 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못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물을 달라는 대로 잘 주고 키우잖아요. 왜? 물 하루만 띄면 잘못하면 위에 스펀지 모색이 하고 뿌리가 막 쪄서 올라간 게 키는 않고 뿌리만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잘 주셔야 돼. 지금까지 못 키울 때는. 근데 얘는 그렇게 물을 주면 뿌리가 쪄올 생각을 안 해. 왜 물 걱정이 없는데 왜 뿌리가 쪄니까? 뿌리가 안 쪄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신동주보다 더 쉬워. 어떻게? 물 주려면 힘들잖아. 물 안 주면 돼요. 물 안 주면. 물 안 주면 돼요. 말려서. 안 주면 많지만. 이게 못 키우기도 더 쉬워요. 그리고 가끔 가서 한 번씩 참 먹으면 돼. 야가 물을 네가 이왕 위로 올라갈래? 안 올라갈래? 가끔 물어보시기만 하면 돼. 네. 수돗물로 물 주시는 분들은 물값도 안 들어. 아마 진짜 3번 줄로 한 번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말려가면서 키워야 된다. 이게 못 키우기 쉽다. 근데 기존의 육묘장, 이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건데, 기존의 육묘장에서는 물을 키우지 마세요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올지도 몰라요,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창문을 찢어놨어요. 가서 가운데로 말을 올리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쳤어요. 저는 하우스를. 기존에 있는 윤구장들은 다 창문만 붙여갖고 찢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개조로 쳐야 돼요. 근데 새로 윤구장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백산에 가시면 종자박람회는 종자센터가 있어요. 종자박람회 할 때 가서 보면 여기다 뭐 이것저것 막 심어놓고 보여주고 2년 심었다래요. 이 윤가스가 잘 돼있어요. 얘는 여기도 다 개발이 돼요. 저는 비닐은 있어요. 차광만 올라가는데 얘는 비닐 차광만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앞문 뒷문 차광을 열어놓으면 노지나 거의 비슷해져요. 앞으로 새로 육류장을 지으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요거를 가서 보시고 경량하라고 사진 찍어서 이대로 치면 아주 편하게 써먹을 거예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여기 있죠. 소주 밀식을 하는데 뭐 소주국을 보신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석은 적게 잡고 많이 잡아라 평당 수술. 그래서 제초제랑 뿌려줍니다. 왜? 야구이 갖고가 있으니까. 여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지금 생분해서 비닐이라고 흙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빼드는 비닐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도 제품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품질이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이게 물건이 괜찮더라고요. 안 찢어져요. 이대로 볼을 씻습니다. 친환경이나 유기농에서는 요 비닐이 여기서 감으면서 피복을 멀칭을 해가면서 물을 씻기 때문에 얘들은 제초제를 쓸 일이 없죠. 대신에 좀 비싸요. 그래서 비료는 보시볼 때 주고 제초제 심으면서 뿌려주고 약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그냥 물만 열심히 잘 심으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또 요즘에 새로 나오는 기계들 GPS 다니는 것들 물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물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틀을 짜요. 1m에 모판 넓이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 바닥에다가 생분해 부직포가 있어요. 흙 속에 들어가면 녹아요. 부직포를 깔고 겹실을 쌀을 튼둥을 뿌리고 물을 주면서 그냥 키워요. 흙 안 넣고 키워가지고 한 18일째부터는 아침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녁 때 이쪽으로 한 번씩 쓸어줘요. 그러면 누웠다 일어났다 짱짱이 되겠죠. 얘들 중문 내 25일째 쉬면 22일에서 25일째 쉬는데 이날은 뭐를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날 아침에 가서 얘를 돌돌 말아요. 뭐같이 생겼어요? 돌빵같이 생겨서 놀묘라고 하는데 얘를 6개를 기존에 얘기한 6개에다 올려놓고 심으면 6개 한 달에 판 올라가면 900평에서 1200평을 심어요. 평당 주수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900평에 1200평 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이 없고 모자가 달렸어요. GPS가. 자, 비료는 여기서 내려가고 제초제는 여기서 주고 GPS가 달렸어요. 모파는 시방에 약 걸어놨어요. 6개. 걸어놓으면 맨 처음에 직진 자율 주행 이항기가 맨 첫 골은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팅을 해놓고 엔터 쳐놓고 내려오면 이제 야가 저 혼자 알아서 심어요. 그죠? 이게 앞에 논머리 고를 때 되면 지가 앞에 감지를 해가지고 서서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그대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돌아서 줄 잡고 심어요. 다 심으면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 핸드폰으로 얘가 불러요. 저는 가서 마무리하고 나오면 되는데 아직 이게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제가 본 모심는 이항기 가장 최신형의 이항기는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더 앞으로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정도만 가도 내가 모판만 넣어주는 이항기도 뭐 거의 다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야 내가 없어도 되는 이항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제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처럼 하면
나머지 기사는 뭐예요? 이삭거름. 알거름도 주라거든요. 알거름도 주라고 그래요. 왜? 단백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밥맛은 단백질 상관이 있지만 얘는 수량을 얘기해야 되니까 알거름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알거름 줄 시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생육 시기가 기간이 짧으니까 원래 영양생장 우죽을 충분히 피하고 생식상 넘어가서 알을 따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짧으니까 그 중간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판단이 되는데 그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알거름 줄 시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막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안 줬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1등, 2등은 알거름을 주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영양제를 줬어요. 어쨌거나 수량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학년 처리, 초기제 저는 처리 안 한다고 그랬죠? 중기 처리도 안 해요. 그냥 모시면서 얘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노타리 치면서 톡톡 떨어지기도 하고 노타리처럼 하면 물자 마시고 가서 직접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보트로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드론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모시면서 한번 주는 걸로 땡. 그 다음에 중기제초는 아까 말하면 딱 논머리 가서 해 올라올 때 이쪽에서 쳐다보면 올라오는 거 봐서 한 몇 개 안 돼 그냥 논 말리면서 그냥 뽑아내 넣었다 하면 내버리고 아 저건 내 입으로 안 되겠다 그럼 그때는 약을 씁니다. 요즘 약들이 좋아가지고 오염기 피 오염기 된 것도 다 잡아내잖아요. 피에스타 같은 거 그냥 쫙 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자 근데 요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뭡니까? 제가 이거 소형공기계 지자체에서 지원할 때 처음에 샀거든요. 10몇 년 전에. 그때 67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몇 군데 상주 농기계 가서 물어봤더니 130만 원 달래요. 야, 2배 올랐다. 그거 이제 제가 여기 다니면서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실제 소명가 지금 소형공기계 번호 160, 150 그렇게 달래요. 거기는 박람회장에서 직접 물건을 파니까 할인해서 제가 마지막 날 할게요. 마지막 날 점심 때쯤 뭐 살 때는 박람회장가 농계 박람회장 뭐 살 때는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딱 찍어놨다가 마지막 날 점심 먹고 가서 사면 엄청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갔더니 130을 달라고. 근데 실제로 지금 파는 가격은 시중 소비자 가격 150, 160 든다고 그러고요. 어쨌거나 요걸로 저는 요거만큼은 반드시 해주시라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뭐 그러나 뭔지 다 아시죠? 돈 주는 건데 저도 한 4년 아까 그 인력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배미는 4번 타야 돼요. 2배미는 연달이니까 3번만 타죠. 힘들었는데 요거를 오토바이 뒤에다 타고 그 싣고 다니면서 고랑을 타주는 분바꿔 고랑을 타주는 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이 친구가 4고랑 타면 한 고랑에 5,000원씩 2만원. 3고랑 타면 8,000원. 작년부터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1,000원씩 더 받아야겠대. 그래서 한 고랑에 6,000원. 씩 주고 이걸 타줍니다. 왜 타주느냐? 이걸 타면 이거 안 타는 거 타는 거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걸 타면 물을 벙벙이 잠은 상태에서 물꼬를 트면 깊은 자리도 물이 빠지면서 물꼬랑이 생겨하고 깊은 자리도 물이 싹 빠져버려요. 완전 전체가 다 말라요. 이렇게 손바닥 같은 식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고랑을 안 타놓고 물을 빼면 어떻게 깊은 자리 어떻게 돼요? 깊은 자리 물 보이니까 거기에 비료기가 많아서 시커머지고 키가 크고 약하고 멸구가 많아고 거기 자리부터 오네. 태풍 오면 거기부터 쓰러져 그 자리 가면은 나락비가 살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죽으면 그럴 일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8월 말 전라북도가 전라북도라고 하지만 태풍 한 번씩 오잖아요. 태풍 오게 되면 쓰러지면 이거 타는 놈하고 안 타는 놈은 전혀 다른 거야. 이걸 해놓으시면 하필 2만 원, 2만 4천 원 비싼 건 아닙니다. 내가 하면 더 좋지만 이제 힘이 딸리면 못하잖아요. 해놓으면 태풍이 온다 해도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물고만 타면. 오히려 많은 태풍 오면 물 잡아놓으라고 하잖아요. 물을 잡아야 맞아요. 근데 비바람 때리는 태풍에 물고만 터놓으면 그냥 발
두 발 쭉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물이 잘 빠져서 되는데 물이 잡아놓으면 질산태 질소, 말랐을 때 암모니아 질소 이게 말라면 비료기가 떨어지잖아요. 왜 질소가 물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물을 잡아주면 질소기가 다시 올라오면서 비료를 안 줘도 시커매지잖아요. 말렸다가 올리면 그러면 비료가 알고름 효과가 나는 거예요. 말렸다가 물 잡으면 안에 있던 위에 있던 질소가 물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는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됐다가 뿌리에 그 다음에 물을 잡아놓으면 이게 아물어지면서 수분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던 질소가 다시 올라오면서 시커매지지 않는다고. 저절로 비료준 효과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꼭 중간 낙서라고 얘기하기 전에 도구를 저는 이걸 가장 변호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꼭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방제 여기에 그 책에 나온 자료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민신문에 나온 거 제가 지금 캡처한 거거든요. 이 6개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어떻게 소개를 드리느냐? 예전에 단제로 하나 수화제, 유제 단제로 쓸 때는 내가 다 조합을 해서 썼어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한 필지 줄 때 한 2만 원 정도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흔들면 죽처럼 절곡절곡 소리 나잖아요. 양이 틀려요. 왜 틀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단제들은 벼 잎 세포나 벼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약의 입자가 더 크기 때문에 벼 잎의 세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구멍이 작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얘들은 그걸 잘 들어놨어. 약 잘 들어가라고. 잘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침투 이행성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 약을 주시게 되면 이파리 속으로 열매 속, 나락 속으로 쫙쫙 들어가가지고 병이나 충이 물어 뜯을 수가 없는 상태로 약을 만들어 놨어요. 약이 좋아졌어요. 대신에 어땠어요? 약값이 비싸졌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병충해는 질문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약이 좋아져서 저는 이 세 가지 예전에 이게 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못 죽었어요. 힘들어서 이렇게 약을 주는데 접기에 예방 차원에서 여기서 나오는 회사의 약을 쓰면 믿을 수 있게 예방 및 방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병충해에서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듣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 주다 보면 좀 서운하잖아. 영양제를 뭐 하나 넣고 싶은데 가서 달라고 하면 때에게 15,000원에서 25,000원이라네. 그것도 한두 필지 말이지 숫자가 많으면 힘들잖아요. 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르겐하고 타이프라고 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두 개가 틀려요. 난 60년 이상 국내에서 장사를 해왔어요. 이 영양제를. 근데 이게 가루가 있고 물이 있어요. 물 탄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더 비싸. 물로 된 게 10,000원씩. 얘네들은 가루 된 거는 3,500원, 4,000원이면 사요. 근데 이걸 잘 안 갖다 놔. 왜? 마진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팔아야겠어요? 농협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 농협 직원한테 갖다 놓으라고 그래. 나르겐하고 타이프를 한 박스에 50개씩 들었거든요. 요거 가루 들면 3,500원, 4,000원이에요. 한 필째 2개씩 넣어주셔도 10,000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드론으로 주신 분들은 물에 타지면서 써야 되니까 10,000원짜리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가루로 요렇게 죄악을 딱 하시면 아주 효과가 15,000원, 25,000원짜리보다 최소한 효과가 더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놈보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효과가. 그러면 약 영양제 가격 싸지 믿을 수 있지 2개씩 넣어줘도 됩니다. 아무 필요 없고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알고름 대신 이걸 2개씩 넣어줬어요. 나락 좋아지고 작물 모든 작물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2개씩 넣어주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스피츠가 많아서 그렇다면 이제 튜비차를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요건 거기 이제 나왔으니까 밴드 가입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제주대학교 농학과 정년 퇴직가 지금 현해남 교수님이라고 하시고 이분이 하시는 밴드가 있는데 여기서 튜비차 찾아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충해는 질문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 얘 이제 눈에 보이는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다리가 일단 보면 까실까실한 사마귀 다리처럼 톱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짜록하니 개미허리처럼 짜록하게 들어있어요. 얘가 이름이 뭐다? 다리가 일단 다리가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예요. 얘 그거 암놈 순들이 교미기에 그때가 가을철에 이삭 올라와서 고물 찰 때, 물 찰 때 누르면 찍찍 나오잖아요. 하룻밤에 한 마리가 1170 몇 개를 씹는데요. 빨대를 꽂아 한 번씩 쪽쪽 빨아요. 지 영양 보충하려고. 쪽쪽 빨면 나중에 우리가 방아칠 때 정유소에서 사장님이 아니 약기 났네요 쌀이. 가서 보면 쌀이 시커멓게 점치는 거 있잖아요. 약기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래도 생체선별기가 있어서 다 빼내는데 옛날에는 약기 나면은 참 나락 쌀쌀이 있잖아요. 얘가 하룻밤에 1000 몇 개씩 한 번씩 빨면. 근데 얘는 모기처럼 빨대로 꽂아가지고 빠는데 얘가 멸구도 빨대로 빨거든요. 진딧물도 빨대로 빨아요. 그래서 진딧물, 멸구, 노린재 얘가 다 사춘간이에요. 약 하나로 다 잡을 수가 있는데 등치가 어떤 게 제일 커요? 노린재가 제일 진딧물이 제일 작고 그다음 멸구가 그다음 크고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마무리 야 이거 죽으면 이제 약 끝내야겠다 싶을 때 농약을 마실 때 뭐라고 해야 돼? 살충제는 뭐 꽃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잡는 놈으로 주소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충해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안 받습니다. 왜? 약이 일단 좋아요. 좋고 적기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시면 병충해 갖고 질문하실 필요도 없고 골아프실 일도 없습니다. 자, 이 사건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 사건을 이을 때가 언제다? 출수 전 25일 정도 돼서 이만큼 커요. 이게 일주일 큰 거예요. 자, 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이 사건을 언제 주라고 그래요? 보름 전에 주라고 그래요. 보름이 마지막 기간이에요. 지가 나락 한 포기가 지 밥그릇 이삭 나락 숫자 뽑아 올릴 마지막 날짜가 보름 전입니다. 이게 최소한 그 전에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멘트. 올라오기 열흘 전에 주니까 수량이 떨어졌다. 본인이 인정을 해요. 왜? 이미 보름 전까지 밥그릇을 정해놓고 보름에서 열흘 5일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나락 숫자와 상관이 없는 비교예요. 이삭걸음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러니까 최소한 15일 전에 주셔야 되는데 15일 전에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5일 전에 주시게 되면 신동진처럼 키가 크고 잘 자빠진 사람은 25일 이게 마디가 고추도 마디가 올라오면서 마디가 짧을수록 다 발다닥 붙어 있거든요. 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락도 11마디째, 10마디, 11마디째 이삭이 나오는데 마디가 계속 올라와요. 언제부터 올라온다? 모가지 나오기 30일에서 31일 전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해서 마디가 크는데 25일째가 사람을 치면 4번, 5번, 척추 이때 이 마디가 늘어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치수가 과하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 이 마디가 쭉 늘어난다. 다른 마디는 짧은데 이 마디만 늘어나 버리니까 이제 마디가 한번 늘어나면 그 위에 마디는 이보다 줄어들어나네요.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그러니까 25일 전에 주시면 신동진 같은 경우 아차한 경우에 이 시기하고 딱 맞아서 늘어나버리면 그냥 찰랑찰랑 잘 자빠지기 때문에 15일 전에 주라고. 15일. 이때 마지막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삭걸음을 주셔 몇 개를 줄까 결정을 할 때 논에 가서 나락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이삭걸음으로 요소를 한 서너 개 주고 싶은데 쓰러질래? 안 쓰러질래? 나락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첫 번째 색깔로 대답을 해요. 색깔로 대답을 하고 키로 대답을 하고 이 포기가 벌어진 걸로 대답을 합니다. 이삭걸음을 줘서는 안 되는 것들은 색깔이 시커멓고 키가 크고 포기가 쫙 벌어졌어요. 근데 이삭걸음을 좀 많이 낭낭하니 줘도 되겠다 싶으면 노란하고 키가 작고 쫑쫑해요. 무슨 얘기냐? 되게 약해받은 나락들이 쫑쫑해서 바닥에 붙어 안 올라가요. 이런 나락들은 30일 전에 이삭걸음을 주셔도 됩니다. 왜? 30일 전부터 이게 생기니까. 근데 이삭걸음을 주려고 생각하면서 논에 가서 보면 나라가 시커멓고 키는 크고 쫙 벌어진 놈을 이삭걸음을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주죠. 이 나라는 이제 안 자빠질 연구를 해야 되고 갖다 대고 비료를 주라면 아니지.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삭걸음을 충분하게 줘서 지가 가진 밥그릇을 인대로 키우려면 키가 작고 또하니 쫑쫑하니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삭걸음을 그때 요소 서너 개 주셔도 됩니다. 한 달 전에 주셔도 되고 그래도 키 안 크고 안 자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락이 집 밥그릇 있는 대로 다 달아놓으면 한 170개, 180개 사기잖아요. 근데 아까 고물을 채울 때 맨 끝부터 시부터 채우잖아요. 맨 끝부터 시부터. 그놈이 맨 먼저 나왔으니까. 그 맨 나중에 170번, 180번째 나온 놈들 어디 갔어? 이삭걸음을 붙였잖아요. 얘들이 제대로 가을에 등승률 날씨나 뭐가에 안 좋아서 등승률 안 좋으면 얘들은 방아찌면 뭐가 돼요? 다 청치되잖아요. 청치. 쓸모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등승률. 한데 어쨌든 하여튼 안 쓰러진다는 보장이 있을 때 그때 이삭걸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건 100%안 쓰러진다. 되게 큰 나라들이 약해 받아갖고 피해보는 신앙도 없어져 죽다가 말다 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나라는 안 쓰러진다. 그런 나라들은 한 달 전에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집 밖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농약회사 제출회사한테 물어내라고 뭐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가을철에 옆에 논 맞춰주면 되겠으면 그렇게 하고 가을에 와서 물어봐요. 옆에 논 얼마 나왔어요? 대답 많잖아요. 왜? 내가 더 먹으려고. 그런 일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삭걸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삭 나온 걸 사진 찍어놓은 건데 모가지 이삭 나오기 5일 전부터 모가지 나오는 10일 사이에 한 보름간 20일간이 전체 총 수량을 결정합니다. 왜? 이삭걸음 주고 관리를 잘 하셔갖고 얘들이 밥그릇은 밖에서 다 맹글어놨어요. 맹글어놨는데 이삭이 나온 후부터는 이제 미안하지만 그때부터는 늘어날 일은 없어. 밥그릇 다 정해졌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수량이 감소될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때가 언제냐? 출수 전 일주일부터 출수한 열흘간. 이때 이삭이 나온 날부터 나오면 얘네들이 이삭이 나오잖아요.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방이 정해졌어요. 그럼 이때 한 보름, 이 모가지 나한 보름간이 길이와 너비와 폭이 결정이 됩니다. 쌀 한 톨에. 그럼 이거를 우리 건조장이나 창고로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쌀 하나가 쌀 알맹이를 만드는 창고를 설계를 하는데 이 보름 사이에 길이와 너비와 부피가 정해져요. 이 시기가. 사람으로 치면 세일에 애기 나면 어떻게 해요? 3주일간 금줄 쳐놓잖아요. 두 집 하나. 자, 이때가 딱 그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해외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얘 옆에 있어야 돼요. 왜? 이때가
꼭 우리 태풍 올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시기가 여러분들의 논에서 전체 수량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수량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쭉 올라왔는데 5가지 나오면서부터는 수량이 계속 내려가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못 내려가게 중간에서 바꿔줘야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수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공짜로 가시더라도 해외여행은 가시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청소는 뭐 이제 시간이 다 지났어요. 청소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주십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하여튼 다 열을 수 있는 거 다 열어놓고 건조도 다 열어놓고 체중 같으면 이걸 못 빼먹어요. 왜? 한 개라도 묻히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30개까지는 봐주시잖아. 1000개 중에 30개는 봐주니까 여러 가지 청소 여는 구멍 다 열어놓고 건조기고 컴바인 청소하시면 됩니다. 체중에서 이걸 건너뛸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건너뛸 것 같아서 시간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아마 보나마나 여러분들 다 나라 넣어놓고 바람으로 순환시켜 놓으면 거의 다 하이사 필 거예요. 아마 28%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자체적으로 수분이 많고 얘가 벼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17% 정도에다 맞춰놓고 한번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17% 말려서 기계 꺼지면 한 두세 시간 다시 그 바람으로 돌려주면 순환을 시켜주면 또 올라가 있어요. 19%나. 그때 한 13.5 정도 맞춰놓고 말리시면 건조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명함을 내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총 정리. 요거는 아마 그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하나 찍어놓으셔도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자 담을 때는 저는 알루파하고 키자반을 쓴다. 파종은 닷지밀 골드와 슈퍼모더제를 쓴다. 그 다음에 제초제는 이항종시제를 쓴다. 중이제초제는 그때 상황에 맞서 쓴다. 방제는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를 해주는데 각각 줄 때마다 약을 바꿔서 주고 거기다 영양제는 나르게나고 타이포를 한 필수당 2개씩 팍팍 넣는다. 가루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비료는 명품 300을 8개에서 10개씩 씁니다. 근데 이건 논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농사지는 대로 비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생기간이 짧으니까 가급적 질소량이 많은 걸로 해주는 게 한 번에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지신다가 하면 생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합비료를 쓰셔야 되는데 그 중에 질소량이 가장 많은 거. 저는 그래서 명품 300이 질소량이 30이잖아요. 그랬습니다. 이상거름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주시면 되고 한 세포적으로 알고름도 상황에 따라 주시는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주라고 넣는데 그래서 저는 줄 때마다 영양제를 2개씩 필단 2개씩 넣어서 줬어요. 알고름 대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도구주기.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게 혼입률 1000개 중에 30개. 자, 모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야 한다? 그동안에 물을 충분히 저항해서 키웠지만 요거는만큼은 말리면서 키우셔야 된다. 오히려 일이 더 없다. 물 주는 일이. 그래서 물 주는 건 쉬워요. 키우는 건 쉽습니다. 안 키우는 게 더 어렵지. 그래서 안 키우고 짱짱하게 키우려면 아침에 물 주시면 되고 물을 빨리 키가 작다 그러면 저녁 때 물 주시면 막 큽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햇빛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류장은 불리하겠죠. 노지가 유리하겠죠. 야간 온도는 가급적 최대한 낮춰놓을 수 있도록. 왜냐면 그때 어차피 아무리 낮춰봐야 대부분 25도 저니까 낮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은 안 죽을 만큼만 주시면서 키우면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매트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다만 맞추면 어떠세요? 신동진보다 어려워요? 신동진보다 쉬워요.
수량만 아까 수량과 관련된 요인들만 여러분들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쓰러질 염려도 거의 없어요. 신동진만큼 수량만 나오면 전량 수매 1등하게 수매하는데 물론 30개 이상 섞으면 안 되겠지만 걱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보험 들어놓고 해야죠.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신다? 물 들어올 때 이것도 언제까지 하려고 몰라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윤석열이도 그때가 누가 바꿀지 모르잖아요. 물 들어올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 돼. 다른 거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생산해서 내 오면 주는 거 맞는 거지. 복잡하게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하라고. 우리는 농사 제대로 지어서 제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해준대. 돈으로 오는 거는. 그럼 해야지. 뭘 끝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끝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고 없으면 개인으로 질문하면 돼요. 저기 노지에다가 저도 그 노파를 깔으려고 하는데요. 네. 반드시 그 위에 네. 이 그 뭐죠? 그 그물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물망이 안 돼요. 부직도 상관없는데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벼가 파종을 해서 흙을 뚫고 나올 때 올라오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초엽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이게 고추로 말하면 맨 밑에 떡잎 2장. 얘가 영양분을 맨 처음에 광합성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 초엽이 올라올 때 직사광선에 맞으면 비가 오고 흐린 날에는 괜찮아요. 직사광선으로 맞으면 얘가 타서 없어져 버려요. 맞으면 고추 맨 처음에 떡잎을 저절로 내가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잎들이 정상적으로 크는 것보다 덜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한 5cm 정도 크면 그때 5cm도 안 돼요. 그냥 얘는 며칠만? 신동진 같은 경우는 그 새끼 손가락 2마디, 3마디 정도까지 키웠다가 벗기잖아요. 2마디 정도. 예. 얘는 하얀색 없어지고 녹색 생기고 손가락 1마디 정도 얼른 벗기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근데 녹색이 됐다는 걸 녹화가 됐다고 해요. 녹화가 된 그 상태는 이미 초엽이 다 나와서 두 번째 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잎이 초엽의 도움을 받아서 두 번째 잎이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면서 색깔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녹색이 나오면 벗겨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조금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길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손가락 1마디 정도? 그럼 하루 이틀 정도나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사흘 넷째는 무조건 벗겨야 돼요. 사흘째 오후에는. 신동진 한 나흘 가잖아요. 나라고 뭐 질문. 예, 그 아까 육묘 삼겹살기 할 때 네. 이게 십자로 이렇게 예, 손등을 내렸는데 이 높이는 지금 몇 아까 장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판이 8판이고요. 예. 이렇게 2장, 이렇게 2장, 이렇게 2장, 각기로 5장. 5장, 이 5장이 딱 들어올리기가 무게잖아요. 그럼 5, 8에 40이잖아요. 이걸 세 다이로 맨 밑에 5장, 8판. 뒤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로 이제 치기 잡는 거. 그 랩핑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세게 잡아 다니면 안 되죠. 그대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혼자 하는데 맨 위에 목판에다가 랩핑을 묶어놓고 처음에 살짝 안 빠지게 너무 세게 빠져버리잖아요. 살짝 한 바퀴 돌아서 첫 바퀴째를 그 자리에 묶어놓고 그 자리를 거쳐오면 안 눌러두시잖아요. 그 상태부터는 팽팽하게 2번을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까지 전체를 다 합니다. 다 감아야죠. 그래야 온도가 비슷해지죠. 왜냐면 위에 있는 놈은 빨리 나오고 밑에 있는 놈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파레트 작은 것을 합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동시에 다 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맨 처음에 앉아놓고 파레트 이제 제가 돈이 많아서 8판 다 올라오는 파레트를 쓰면 좋지만 파레트가 다 틀리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 작은 놈대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뚫어가면서 맞추라고. 이 판이 다 틀리니까 니들이 결정을 해. 이제 이 크기에 맞춰서 일단 내가 요구하는 거는 8판을 틈이 가게 5장씩 싸가지고 방향을 바꿔 하면서 세 다리만 쌓아주는 게 내 주문이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예를 들어 네 기탱이가 이렇게 있다면 네. 이 하나씩을 랩을 하는지 아니면 4개 전체 다 돌린다고요. 그냥 한 번 불리면 그냥 한 바퀴 뚝뺑 돌려도 언제 그걸 튀어나오면 그냥 창고에다 이렇게 놓으면 지가
안 가봐도 잘 나잖아요. 그렇죠. 1모작이나 2모작.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상자 싹 켜놓은 것은 아무 이상 없어요. 온도가 낮을 때는. 근데 얘는 밤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최소가 25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거꾸로 본다고. 아? 그러니까 템프로 감는 이유가 나중에 그랬어요. 뭐가 최대한 해서 넘어갈 때 어거진다 할 때 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랩핑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얼어져요. 랩핑 안 해놓으면 다 얼어져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가 비슷해져요. 랩핑을 안 해놓으면 밑에 판하고 위에 판하고 열나는 게 달라요. 온도가. 그래서 내릴 때 보면 위에 치는 잘 났는데 밑에 치는 안 났잖아요. 근데 랩핑을 해놓으면 온도 차이가 거의 온도를 잡아준다고. 지그들끼리 나갈 게 없으니까.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 하는 게 상황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다른 거 있으면 뭐만 잘 키워놓으면 되지. 여러분들 반대로 하시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해보세요. 이거 물 들을 때 물을 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10몇 큐트예요 올해. 야, 형 명함 하나씩 따라줘. 네, 명함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